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나연구소에서 펴낸 마음이 힘들 때 보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관찰하면서 얻은 통찰, 이걸 나누고자 설립한 곳이라고 하죠. 이 책은 제목 그대로예요. 정말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그런 힘든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작은 위로도 주고 또 다시 나아갈 힘, 이런 걸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책의 지혜를 함께 좀 탐구해 보면서요. 청취자분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그 안에서 좀 의미를 찾고 또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들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책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요. 그 힘든 감정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좀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오히려 고통을 또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요. 인생의 어려움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제안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죠. 나는 절대 힘들면 안 돼.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거요. 네네.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힘듦을 뭐랄까 삶의 예측 불가능하지만 때로는 좀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대처할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이 여기서 큰 울림을 주죠. 와, 그렇죠. 저자 자신이 겪었던 그 극심했던 우울증 경험을 예로 들면서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영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없듯이 영원한 고통도 없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인데 네, 힘들 때는 이걸 정말 잊기 쉬운 진리죠. 정말 그렇죠. 그 지나간다는 믿음, 이게 현재의 고통이 너무 매몰되지 않게 하는 어떤 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책에서 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배우고 성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해석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이건 힘듦을 그냥 부정적인 삭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성장의 기회로 다시 정의하는 그런 적극적인 때도 같아요. 정확합니다. 힘듦 그 자체보다는 그걸 해석하는 우리 마음가짐, 이게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음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태도입니다. 네, 맞아요. 책 전반에 걸쳐서 참 따뜻하게 반복되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외부 상황이 어려울 때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종종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 자책 이런 거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자는 강조하는 게 뭐 외부의 인정 이런 거 이전에요. 네, 먼저 내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 좀 따뜻한 지지, 그 자기 연민 이걸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요. 자기 사랑. 네. 이게 흔들리면 사실 외부에서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을 수 있으니까요. 그 자기 연민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그래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책에서 연결하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이해하면 더 깊이 와닿는데요. 아, 알아차림이요? 네.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하는 자기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자기 고통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요. 반대로 기쁨이나 감사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내 감정은 소중하다. 이런 무언의 자기 확인인 셈입니다. 아, 알아차림이 그런 깊은 의미군요. 그냥 감정을 인지하는 걸 넘어서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과의 어떤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경우에 상황 자체의 어려움보다도 이 상황을 정말 끔찍해.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어 같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의 소용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괜찮아, 힘들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그 자기 연민이 이런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딱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책에 나오는 그 구절도 생각나요? 막히면 다른 하나가 열린다. 이건 벽이 아니라 문이다. 네. 이것도 이런 자기 연민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희망? 그런 게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그 문을 발견하는 힘은 결국 자기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면의 힘은 단순히 위로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책에서는 마음이 계속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게 어쩌면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현재의 방식이나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세상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종종 좌절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변화는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거겠죠. 책은 그래서 먼저 내 힘듦의 진짜 원인이 뭘까? 이걸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게 질문해 보라고 권해요.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상태는 뭐지? 그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뭘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막상 실천하려면 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책에서는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가령 건강 문제로 좀 고생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죠. 네.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즉, 어려운 상황 그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혹은 이 상황에도 혹시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하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결국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체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려는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죠. 네, 맞아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평소랑 다른 길로 산책을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처럼요. 이런 사소한 시도가 의외로 생각의 환기를 가져오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도 참 공감이 갔어요. 맞습니다. 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거창한 결심보다는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이렇게 내면의 관점과 행동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책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감사와 표현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참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를 외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다 보면 남들의 하이라이트만 계속 보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런 비교가 멋대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를 좀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책에서는 의식적으로 낮은 곳을 보자고 제안을 해요. 낮은 곳을 보자. 네, 이게 단순히 자기 위안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그런 적극적인 제안이죠.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 아니면 따뜻한 식사 한 끼,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의 존재 같은 거요.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는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네. 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좀 겸허함을 배우고 나의 현재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낮은 곳을 보자는 말이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를 긍정하는 힘, 이걸 기르자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면 사실 미래에 아무리 좋은 걸 얻는다고 해도 만족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는 자세와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아, 한 발 한 발. 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내딛는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믿음이죠. 조급함 대신에 꾸준함을 선택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가 미래를 향한 어떤 지속적인 동력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이나 힘든 감정, 이런 걸 드러내는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자 역시 그렉되고 고백하고요. 뭐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마 청취자분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얻게 되는 의외의 이점들을 강조합니다. 드러난 병은 고치기 쉽다는 속담처럼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글로 써보는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요.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언이나 위로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용기의 표현이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용기라는 관점. 아,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메시지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연결감을 회복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가능성을 열게 되는 거죠. 물론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할지는 신중해야겠지만 표현 자체를 너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올해 저희가 마음이 힘들 때 보는 책을 통해서 여러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힘듦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때 가장 중요한 내면의 도구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즉 자기 연민,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자기 인식이라는 점이었죠. 네. 그리고 때로는 그 힘든 감정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거나 작은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지혜도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도요. 저자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청취자분께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외부 조건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내면의 변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괜찮아라는 말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무게와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잠시 이 질문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소중한 자료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